아니, 그러고 보니까 아까 사연 속에서 아이가 엄마한테 집에 가기 싫다고 하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했잖아요. 이런 것도 혹시 증거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이기 때문에 자녀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문제는 자녀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리고 확인된 자녀의 의사가 과연 자녀에게 좋은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가 너무 어린 경우에는 의사 표현을 못하거나 부모 일방의 의사에 중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그리고 네. 의사 표현하더라도 그것이 장기적으로 자녀에게 좋은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데요. 네. 재판 과정에서 가사 조사 등을 거쳐서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쉽지 않고 좀 복잡하긴 하네요, 절차가. 자, 그럼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혼 뒤에 이제 면접 교섭권을 통해서 자녀를 만나다가 이 양육권자인 엄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실제로 이런 경우가 종종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양육권 변경 이혼 후에 면접 교섭으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주로 두 번째 사연과 같이 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거나 네. 반대로 비양육자를 만나게 하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배제를 원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네. 두 번째 사연의 경우는 비양육자의 잘못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양육권자가 면접 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요. 게다가 자녀와 아빠 사이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만남을 미루는 것을 확인할 수 이게 너무 있는데 화났어요. 이것은 부모 따돌림 증후군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이요? 이 양육권 다툼에 관한 이야기를 TV에서 많이 보곤 했지만 네. 이런 단어는 처음 듣는 것 저도요. 같은데요. 정확하게 어떤 현상을 말하는 건가요?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은 양육자가 네. 비양육자와 자녀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연락이나 소통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네. 이혼 과정에서 실제로 자주 나타나는데요. 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미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질병으로 구분하고 오. 질병 코드를 부여할 만큼 해외에서는 이미 확립된 이론입니다. 이게 이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자녀에게 지속적으로 투영해서 자녀가 그 감정을 일방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겁니다. 이혼 초기에는 원만하게 자녀가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다가 어느 날부터 자녀가 양육자의 눈치를 보면서 예. 비양육 부모를 만나기 싫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 정말 그런 상황이라면 너무나 안타까운데요. 그쵸. 아이도 양육권자에게 있고 만남도 전화도 한정적이고 또 아이에게 막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조차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거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극복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적대감과 깎아내리기를 강요하기 네. 때문에 자녀들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부모 따돌림 증후군에 노출된 자녀들은 양육자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 자녀가 외형상 면접 교섭을 거부하면 이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 따돌림 증후군 자체가 단순한 면접 교섭권 방해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녀를 지배하고 비양육자에 대한 증오감을 갖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참 이게 누군가의 일방적인 욕심 때문에 다른 한 부모도 그렇고 아이까지 상처를 입게 되는 상황이 참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부모 입장에서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부모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어떻게 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화면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법원이 가사조사를 하면서 전문위원들이 가족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부모 따돌림 증후군을 겪는 자녀들은 혼자 있을 때, 네. 아빠랑 있을 때, 엄마랑 있을 때, 아빠, 엄마랑 다 같이 있을 때 하는 얘기가 다 다릅니다. 네. 그래서 각각 구분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전체적으로 자해 의사나 복리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행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과태료를 받아도 면접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도적인 한계인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자산의 집행을 하면 되지만 네. 아이는 솔로몬 재판처럼 반반씩 가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이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네. 과태료 재판을 재차 신청하거나 아니면 부모 따돌림이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는 이유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하면서 그 재판 과정에서 조정을 시도하거나 시범 면접 교섭을 구해보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는 자신이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가 거부한다는 명분을 세우기 때문에 법원의 가사조사에 협조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자녀의 의사만 제대로 확인해낸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